블랙록이 HLB 지분을 축소하고 어떤 기업의 지분을 확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블랙록이 홀딩하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죠. 2021년 6월까지 블랙록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기업 목록입니다. 블랙록의 토tal 포지션은 5,454개인데요. 너무 많죠. 그래서 해당 웹사이트는 250개만 보여준다고 합니다. 물론 사인업하면 나머지도 보여준다고 하네요. 사인업은 가입하라는 말입니다. 블랙록은 운영하는 자금이 거대해서 그런지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도 상당합니다. 웹사이트에 가입해서 살펴보면 HLB의 지분도 자세하게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블랙록의 상위 250개 기업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웨이트가 가장 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애플, 2번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3번 아마존, 4번 페이스북, 그 밑으로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엔비디아 모두 지분을 줄였는데요. 주가가 올라서 비중을 줄인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줄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비중이 큰 순서대로 내려오다가 처음 지분이 늘었다고 표시된 기업이 보이는데요. 바로 월트 디즈니 컴퍼니입니다. 2% 증가했습니다. 어떤 메리트가 있던 걸까? 월트 디즈니의 사업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10일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월트 디즈니의 피스컬 이어가 10월일까요? 나라별 회계 연도 차트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회계 연도입니다. 1월에 시작하고 12월에 끝나죠. 그래서 연말 결산 보고서는 전부 12월 31일까지의 보고서인 겁니다. 물론 간혹 특이하게 12월이 아닌 기업도 있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기업은 12월에 연말 결산을 하고 회계감사를 받고 3월 달에 공시로 나오죠. 그래서 3월이 상패의 계절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회계 연도가 10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10월에 시작하고 9월 30일에 끝나죠. 그래서 미국의 연말 결산 보고서는 전부 9월 말에 끝나는 것입니다. 12월 말에 끝나는 한국만 경험하다 9월 말에 끝나는 미국을 경험하면 헷갈리죠. 미국의 회계 연도가 3달 먼저 끝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월트 디즈니는 9월 30일을 며칠 넘긴 10월 2일이 피스컬 이어입니다. 이틀 차이니까 비슷비슷하죠. 이제 월트 디즈니의 레베뉴를 보겠습니다. 이어 엔디드를 보면 10월 2일과 10월 3일을 볼 수 있습니다. 회계 연도가 2020년에는 10월 3일에 끝났고 2021년에는 10월 2일에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도에는 10월 3일까지가 피스컬 이어였고 2021년도에는 10월 2일까지가 피스컬 이어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리포트는 월트 디즈니의 2021년과 2020년도의 연말 레베뉴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위는 밀리언입니다. 따라서 월트 디즈니는 2020년도에는 653억 달러를 벌었고 2021년도에는 674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체인지는 3%입니다. 각각 하나로 약 65조 원과 67조 원입니다. 메타버스 공략 MS 82조 원의 블리자드 인수, IT 사상 최고가, 월트 디즈니가 1년에 매출로 약 70조 원을 버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블리자드를 82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1년 매출을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82조 원은 월트 디즈니의 순이익은 당연히 안 되고 영업이익도 안 되고 매출도 뛰어넘는 인수금액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큰지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실적은 2021년 11월 10일에 발표가 되었죠. 4분기 실적도 발표되면서 1년치 실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2021년 11월 11일 삼성증권에서 월트 디즈니 리포트가 나옵니다. 실망스러운 성적표, 그래도 22년 기대감은 유효하다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월트 디즈니가 2021년 4분기 시장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기대치를 하회했는데요. 1번 가입자 수, 2번 실적,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자 수 증가가 기대보다 못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테마파크 사업은 전분기에 이어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마파크 영업은 재개됐지만 수용 인원 등에 여전히 제한이 있다 보니 매출 회복 속도는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점차 수용 인원이 풀리면 빠르게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자료화면은 디즈니 플러스, 훌루, 그리고 ESPN 플러스의 가입자 수 추이입니다. 2019년도에는 훌루가 3천만 명으로 가장 많았죠. 그런데 2020년도 6월에 디즈니 플러스가 치고 나가면서 5,800만 명을 달성합니다. 셋 다 월트 디즈니 겁니다.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2021년 9월이 되자 1억 1,800만 명을 찍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눈에 띄게 가입자 수가 팍팍 늘었죠. 2020년 3월에서 6월이 될 때 거의 2배가 뛰면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증가폭이 조금 둔화된 거 아니냐는 거죠. 월트 디즈니의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는 2021년 11월 12일 한국에 론칭했습니다. 또한 디즈니 플러스는 유럽, 중동 등 42개국에 진출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왜 온라인 영토 확장에 조바심을 낼까? OTT 시장에는 넷플릭스, 아마존, 월트 디즈니가 뛰어든 상태입니다. 쟁쟁한 경쟁자들이죠. 2021년 1월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895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895만 명이 넷플릭스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저도 넷플릭스를 이용합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Monthly Active User라고 해서 MAU로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해외 OTT 중 넷플릭스를 꺾을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죠. 월트 디즈니는 국내 투자자들이 11번째로 많이 산 주식이라고 하네요. 2021년 회계연도 말 기준 디즈니 플러스의 글로벌 가입자는 1억 1,810만 명입니다. 훌루와 ESPN 플러스 등 디즈니 계열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합치면 총 가입자는 1억 7,900만 명입니다. 반면에 스트리밍 선도업체인 넷플릭스의 글로벌 가입자는 2021년 4분기 기준 2억 2,180만 명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1억 명, 넷플릭스는 2억 명이니까 2배 차이입니다. 전체 서비스를 비교하면 비등비등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LGU 플러스, 지난해 영업이익 9,790억 원, 창사 이래 최대. 2021년 LGU 플러스의 영업이익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찍혔습니다. LGU 플러스는 4분기 디즈니 플러스와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LGU 플러스의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디즈니가 언급됩니다. 특히 당사 IPTV와 디즈니 플러스와의 독점 제휴로 좀 더 풍부한 콘텐츠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IPTV와 디즈니 플러스는 그냥 제휴도 아니고 독점 제휴였던 겁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디즈니 플러스가 2021년 11월 12일 0시부터 국내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제휴한 IPTV 가입자 8.2% 증가. 사람들이 디즈니 플러스 보려고 IPTV 가입한 겁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 2021년 IPTV 가입자는 534만 8천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LGU 플러스는 2022년 1월 28일 잠정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무려 9,379억 원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블랙록의 토럴 포지션은 5,454개입니다. 월트 디즈니의 2021년도 매출은 674억 달러고요. LGU 플러스의 IPTV는 디즈니 플러스와 독점 계약한 상태입니다.